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왜 손주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지? 왜 자식들이 예전처럼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피하는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손주도 안 찾아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징.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뻐하던 손주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잘 안 찾아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바빠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바쁜 일정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주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잔소리. 너 공부는 잘하고 있냐?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됐어?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손주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합니다. 아, 여기 오면 잔소리만 듣겠구나. 다음엔 좀 늦게 와야겠다. 둘째, 과거와 비교하기. 우리 때는 너희처럼 편하게 살지 않았다. 나는 내 나이 때 벌써 결혼하고 돈 벌고 있었어. 너희는 너무 약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손주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겉으로는 네, 네 하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젠 내가 뭘 해도 이해받지 못하겠구나. 셋째, 강요하는 태도. 명절에는 꼭 와야지. 할머니가 밥 해놨으니까 꼭 먹고 가라. 너희 부모님도 자주 못 오니까 너라도 좀 자주 와야지. 손주들은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도록 하려면 친구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엔 뭐가 유행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할머니도 너랑 같이 해볼까? 이런 대화가 오가면 손주들은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또한 잔소리보다는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 이거 잘하네. 너 참 대견하다. 이 옷 너무 멋지다. 요즘 유행이야? 작은 칭찬 하나가 손주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손주가 찾아오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과 같은 시선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도 점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안 꾸미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게으른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편한 게 최고지. 내 나이에 멋 좀 부려봤자 누가 알아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을 늙은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늙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방치로 변하는 순간 자신감도 사회적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외모 관리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것. 편하면 됐지 뭐. 하지만 늘어난 티셔츠, 헐렁한 바지를 입고 거울을 보세요. 그 모습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옷차림이 흐트러지는 순간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당당함을 잃고 작아집니다. 둘째, 머리를 손질하지 않는 것.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방치된 머리는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단정한 머리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더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셋째,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어깨가 구부정하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활짝 펼쳐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당당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자신을 가꿀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복을 입고 거울을 보세요. 내가 이 모습으로 외출해도 괜찮을까? 또 머리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용실 가는 게 귀찮다면 집에서도 단정하게 손질해보기. 자세를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남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사람들은 깔끔하고 당당한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멋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잘 꾸며도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을 거라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세 번째, 나이 많다고 존경받을 거란 착각,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 어른이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내가 몇 년을 더 살아봤는데 내가 맞지?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는 나이만 많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존경받는다. 이 착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존경받는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듣는 귀를 가집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은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 합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은 젊은 세대를 비판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지 못할까? 과거에는 나이가 곧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세 가지 특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자기 자랑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했어. 이런 말을 듣는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우, 또 옛날 얘기야. 이건 내 고민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과거를 들먹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너 생각은 어떠니? 네가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존경받고 환영받습니다. 둘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즐길 줄 안다.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젊은 세대와는 벽이 생깁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만 머무르면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더라. 너희가 하는 거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배려한다. 존경받고 싶다면 내가 어른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른이 먼저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요즘 세대가 존경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지 않는 것, 대중교통에서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질서를 지키는 것, 누군가를 만났을 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다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존경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귀를 키우고 과거가 아닌 현재를 즐기고 나이가 아닌 태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가져도 한 가지를 놓치면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바로 부모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번째, 부모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착각.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 빚을 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희생한 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면 점점 부모와의 만남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자녀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할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일까? 왜 부모의 희생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 대학 보내려고 내 생활은 하나도 못했어. 너 키우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평생 살았어.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미안한데 난 이걸 원한 적이 없는데. 부모의 희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대가처럼 요구하는 순간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고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이제 너희가 나 좀 챙겨야지. 효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효도를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게 되고 점점 부모님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 먼저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손주는 언제 볼 수 있어?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끝까지 자식의 선택을 좌우하려 하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진짜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응원하고 기다리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내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부모가 희생만 하면서 나는 네가 전부야라고 하면 자녀들은 그 부담감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오히려 그런 부모를 보면서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편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찾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삶을 존중하면서 부모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제 관리입니다. 가족 관계도 인간 관계도 결국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혹시 지금도 노후 준비는 대충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5번째, 경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인생 후반전이 무너진다. 나이 들면 돈이 뭐가 중요해?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지.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50대까지는 일할 수 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연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다. 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50대까지는 감기 한 번이면 끝났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작은 병도 큰 돈이 드는 상황이 됩니다. 정기 검진, 약가,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고 조금만 아파도 큰 돈이 나갑니다. 거기에 생활비도 줄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공과금, 식비, 교통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가면 덜 쓰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이 경제력입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자식들이 나중에 좀 도와주겠지.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설마 부모를 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직장 생활은 불안정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담도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지하면 자식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부담이 반복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도 줄어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이 관계까지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돈이 없으면 선택권도 사라진다. 돈이 없으면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노후에도 선택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은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소하게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중을 위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을 분산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묶어두기보다 현금, 연금, 투자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유동성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 관리는 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진짜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경제적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